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시고 난 뒤에 저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다. 다시 한번 관심에 감사드린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. 기자님께서 탄핵 얘기하셨는데 탄핵이 되려면 200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넓은 의미에서 탄핵에 동의하는 200석? 200석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겠습니까? 근데 총선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앞으로 3년 반 동안 더 보고 난 뒤에 그 다음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교체하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그 뜻에 따라야 되겠죠. 근데 국민들께서 3년 반을 못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 질문은 중도층 위반, 아까 민주당의 의견 우려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? 네.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른 방식이 아니다. 전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로 만들어내면 중도층 또는 중간층의 우려 이런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작업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작지만 보다 진보 성향이 강한 강소정당의 출현을 막는 방식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각 정당이 연대하고 손을 잡아서 전국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. 의도는 충분히 알았죠. 이제 내가 왜 이걸 한다, 신당을 왜 차린다 하는 거를 분명한 어조로 얘기했으니까요. 제가 그거를 이렇게 딕테이션 해서 하나도 빼지 않고 그냥 전문을 이렇게 올렸습니다. 뭐 다른 거는 다 우리가 아는 얘기고 그 노란 폰트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. 지역 갈등, 세대 갈등,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정치, 국가적 위기는 외면한 채 오로지 선거 유불리만 생각하는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.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.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.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.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뭘 하고 싶어 하는지. 예. 모든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. 이렇게 말하죠. 이렇게 공약도 하고요. 그런데 대개 못합니다. 왜 못할까요? 못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. 못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하죠. 그 이유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. 질문에 또 이런 답변을 합니다. 마지막 질문인데요. 당내에서 중도층이 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. 그건 이제 당내라는 게 민주당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랬더니 노란 폰트를 다시 보겠습니다. 전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로 만들어내면 중도층 또는 중간층의 우려 이런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작지만 보다 진보 성향이 강한 강소 정당의 출현을 막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각 정당이 연대하고 손을 잡아서 전국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로 만드는 것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걸 몰라서 정치가 지금 못하고 있을까요? 이걸 다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안 되죠.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걸 얘기해야 된다. 이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거를 다 정치인들이 하고 싶어요. 그런데 못하죠. 왜 못할까요? 왜 안 했습니까? 민주당이. 지난 5년도 아니죠. 문재인 정부 5년간 왜 이걸 안 했냐고. 내가 묻는 거예요. 근데 그때는 안 했는데 지금은 와서 우리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한다? 그게 말이 돼요?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안철수가 나가 독일 갔다 왔더니 내가 바뀌었다. 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.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왜 이렇게 안 했냐고. 자,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전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로 만들어내면 중도층, 중간층의 우려 이런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니 근데 왜 안 하냐고. 지난번에도. 하여튼 좌우지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신당 창당 시 지지 정당은 이제 이게 어딘가요? 이동영 TV의 워룸 그 섹션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 그래서 최근에 그
그걸 못 봤어요. 내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. 최근 신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. 그래서 국민의힘 그 위성정당을 만들면 30.8%, 더불어민주당은 29.2%. 위성정당 얘기입니다, 이거는. 신당 창당 시 위성정당이 얼마만큼 이제 손해를 보고 이제 새로운 신당들의 표심이 그쪽으로 넘어가느냐. 그죠. 이준석 신당이 14.6%, 11.2%가 조국 신당이에요. 근데 이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수 내려가는 거예요. 비례연합, 위성정당 이런 거 다 합쳐서 보면 그 더불어민주당이 한 40% 나와야 되는데 정상인데 이제 그 비례연합 이런 걸로 하면 이제 줄어드는 거죠. 국힘당보다 더 줄어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송영길 신당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. 그 이 판도가.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거냐면 작년 11월 달에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한번 이렇게 달라진다. 그러니까 신당이 많이 생길수록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갉아먹는다. 이제 그런 얘기를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국힘당보다 더 그 벌어진다. 그런 얘기죠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위험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. 그 조국 신당의 리스크는 뭐냐? 위험은 뭐냐?